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앵커입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속도 굉장히 빠르다. 이거는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5년이 되면 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년 후면 5명에 1명이 65세 이상 인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고, 그리고 작년에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7년 만에 초고령 사회가 되는 거고, 이거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그 예로 미국은 고령에서 초고령으로 넘어가는데 2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도 사실 고령에서 초고령으로 넘어가는데 12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7년 만에 넘어간다? 이거 굉장히 빠른 거죠. 때문에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이런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노후 대책을 보다 원활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내놨는데요. 그중에서 오늘 주택연금의 바뀐 내용들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주택연금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의 소유권은 나로 그대로 유지를 하되 나는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 거죠. 주택연금 가입을 하게 되면 주택 가격하고 기대 수명을 계산해서 이제 내가 매월 받게 될 연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산정을 하고 나서 주택연금을 가입해서 연금을 받고 있다가 생각보다 일찍 사망하게 될 경우, 그러니까 연금을 일정 금액이나 일정 기간보다 덜 받게 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돈은 환산해서 유가족에게 돌려주고요. 반대로 기대 수명보다 오래 살 경우에는 연금을 그 기간 동안 더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내가 혹은 유가족이 추가로 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집값에서 연금액을 뺀 나머지 차익도 유가족에게 돌아가니까요. 노후 대비를 하면서 매월 연금을 받기에 참 좋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집값이 떨어지면 내 연금액도 중간에 더 줄어드나? 라고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주택연금을 가입한 이후에는 집값이 떨어지든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전혀 상관없이 제일 처음에 산정을 했었던 그 연금액을 죽을 때까지 계속 매월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반대로 생각했을 때 집값이 중간에 상승한다고 해도 연금액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안정적인 매월 연금을 바라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주택연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그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집값 상승기에는 항상 나오는 기사가 있어요. 주택연금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의 기사인데, 이미 주택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은 집값 상승기라고 해서 무조건 해지를 한다? 이거는 계산기를 좀 잘 두드리셔야 됩니다. 우선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받았던 연금 액수에다가 이자까지 더해서 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처음 가입할 때 이 보증료로 집값의 1.5%를 내는데 이 보증료도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합쳐도 내 집값이 훨씬 많이 오를 것 같고, 나는 매월 안정적으로 받는 어떤 연금 형식보다는 시세 차익으로 한번 큰 거를 노려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집값의 시세 변동 좀 신경 쓰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내 마지막 노후를 연금 형식으로 좀 받고 싶다, 매월 꼬박꼬박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주택연금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집값 상승기에 해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입을 했을 때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연금 가입할 때 그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때보다는 집값이 오를 때 내 주택가격을 산정해서 연금액을 계산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실제로 해외 국가에서는 이런 주택가격 상승기에 오히려 영모기지 수요를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가격도 막 크게 오르고, 그리고 이런 상승기가 계속 막 되다 보니까 주택연금 받느니 차라리 이걸로 시세 차익 노리는 게 낫다라는 의식이 팽배한 거고, 하다 보니 중도 해지하는 가입자들이 많은 거죠.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 해지하게 되면 날리는 돈도 있을 테고, 오히려 집값 상승기가 더 유리하게 연금을 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뿐더러 그 주택연금도 가면 갈수록 좀 보수적으로 산정이 되거든요. 때문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일찍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조언도 드립니다. 이 주택연금에 대해서 정부가 이번에 보완책을 내놨는데요. 그 보완책의 내용 잠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주택연금 지금까지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했는데 이것이 55세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가 가진 집의 가격이 시장 가격으로 9억 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보완책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변경이 됐습니다. 보통 공시가격이 실제 시장 가격의 한 많아야 70% 아니면 60% 이 정도 하니까 실제로 내 주택
주택 가격이 시장 가격의 한 11억 원, 12억 원 정도까지 돼도 주택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정부에서는 이를 통해서 한 135만 명이 추가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노후 대비 항상 고민이신 분들, 그리고 연금 액수 지금 받는 국민연금으로는 택도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내가 집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연금도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클릭해 주시고요. 구독 버튼 옆에 알림 설정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